자, 데이업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데이업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은 원익그룹에 해당되는 이 원익큐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오늘의 타이틀 제목은 옥상옥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뽑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두 가지 주제가 나왔는데요. 알짜배기 사업 따로, 지배구조 따로. 반도체 2차 전지로 성장한 기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확실해져야 될 타이밍이다. 두 번째로, 대기업 집단 편입으로써 여러 가지 법적 검토 사항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른 승계에 대한 부담감이 현재 원익그룹 전반적으로 있다라는 걸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본 내용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은 여러분 시청에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이제 옥상옥 지배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옥상옥이 무슨 사람 이름 같고 무슨 감옥 이런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미지로 좀 모식화하게 되면 이런 식입니다. 옥상 위에 옥상이 있다라는 건데, 원래대로라면요 이 원익홀딩스라는 지주회사가 여기 맨 위 꼭대기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원익그룹은 조금 특이합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원래대로면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왜 그런 거 보니 요 이용환 원익그룹 회장님께서 맨 처음 이 회사를 설립하고 모텔을 갔을 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이유가 조금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어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원익그룹의 계열사가 약 90여 개 정도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진 속에 없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 원익이라는 그룹 자체가 지배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원익그룹 자체에서도 이걸 정리할 한 방에 정리하기에는 사실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안 했어도 아마 이 90개나 되는 거는 정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원익이라는 그룹 자체가 이제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게 대기업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대기업의 반열에 올라서면은 여러 가지 혜택도 있겠지만 분명하게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배구조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다룰 이 원익 큐브 같은 경우에는요, 이용환 회장님께서 지분 1.28%를 갖고 있고, 대표적인 원익그룹의 알짜배기 사업들 원익 IPS라든지 원익 머티리얼스,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원익 홀딩스의 지분을 이용한 회장님께서 18% 갖고 있는데, 원익 홀딩스 지주사가 여기서 또 나머지를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근데 웃긴 거는 이용한 회장님께서 지금 원익 QNC의 직접 지분을 갖고 있다. 사실상 이용한 회장님의 모든 지배구조 하에 있는 과정인데, 화학 업계 전반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1세대 창업주분들께서 연세가 좀 많이 되셨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아들이라든지 자식들에게 이제 승계 작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시즌입니다. 승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대기업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데, 하루 이틀짜리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처리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저는 이제 뭐 원익그룹이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시작을 알고 가시면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구나를 좀 이해할 수 있었고 갖고 와봤는데, 원익그룹 자체는요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하게 되게 되면서 같이 동반 성장을 했습니다. 81년도에 원익 통상으로 시작을 했어요. 원익 통상이면 여러분들 뭡니까? 신성통상 뭐 이런 것처럼 무역회사가 태초의 기업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현재 원익이고요. 85년도에 반도체용 석영 쿼츠를 이제 한국 QM이라는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국내에서. 그런데 이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자, 요때 당시 80년도 후반 그리고 90년도 초반에 우리 삼성전자 또한 이때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게 같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내수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봅시다. 97년도로 시간이 좀 지나서 한국 QME가 원익 석영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돼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돈을 계속 잘 벌었겠죠. 당연히 이때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태동하기 시작했으니까. IPS, 아토, 후너스라는 이 기업들, 반도체 패널 기업들을 인수하게 되면서 같이 동반 성장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주요 납품처로 해가지고요. 이에 따라서
계열사가 약 90여 개 수준으로 현재 전체 시가총액이 약 3조 원 정도, 지금 좀 더 돼요. 한 5조 원 정도 돼서 지금 대기업에 들어섰습니다. 자, 2016년도에 원익 IPS를 원익 홀딩스로 해가지고 분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원익이 너무 붕 떠버렸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원익이라는 그룹 자체가 돈을 벌기 시작한 건 사실상 원익 IPS가 주도하에 돈을 많이 벌어왔던 거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기 때문에, 이 원익 홀딩스의 힘은 누구나 다 알듯이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 지주회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참 애매한 이 원익이 지금 옥상옥 구조로 지금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교통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원익그룹 내 매출 실적을 2022년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원익 IPS가 약 매출이 1조를 달성합니다. 이거 전부 다 더해서 원익 QNC, 원익 머티리얼즈 요걸 전부 다 더해야 1등과 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의 주인공인 원익 큐브는 한참 뒤에 있는 수준입니다. 사실상 기초화학에 대해서 이제 매출은 원익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지분의 1% 정도도 안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안타깝습니다. 원익 머티리얼즈를 제외하고요. 자, 그런데 이 원익 큐브가 오늘 제가 이제 7월 10일이거든요. 자료를 좀 조사하던 와중에 얘가 예전에도 이제 정치 테마주로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 한동훈 씨 관련주로 해서 상당히 주가가 뻥뻥 뛰었던 그러한 이력이 있는데, 자료를 준비하는 이 와중에 오늘이죠. 오늘 10일 11시경쯤에 이재명 당대표가 다시 한 번 더 연임을 도전한다. 정확히는 이재명 씨가 당대표 연임을 도전한다라는 소식이 딱 들려오게 되면서 반대 진영에 나와 있는 이 한동훈 씨 관련주인 이 원익 큐브의 급상승이 나왔습니다. 약 지금 8%인데 요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면 거의 주가를 보셨을 때 완전 바닥권이잖아요. 네.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한번 뒤에 과거로 한번 돌려보게 되면 얘는 꼭 한번 이런 이슈로만 올라가지 2차전지라든지 본 사업의 내용의 방향성에 대한 호재보다는 이런 식으로 정치 테마주로 관련된 급등이 많이 나왔던 그러한 종목이었다. 그만큼 급락도 많이 발생했던 그러한 종목이고요. 자, 그러면은 정치 테마주로 편입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조금 저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참 아이러니했는데, 김영대 감사가 원익큐브에 재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씨 관련주로 엮였는데, 과거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그리고 부산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한 김영대 감사가 검사 시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근무지가 겹쳤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이진 않죠, 여러분들? 자, 그만큼 이 회사 내부에 있는 내재적인 가치보다는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많은 상황이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인간관계가 이미 다 지금 요점 정리 내용에 보셨듯이 화학업계 전반적으로 경영 승계 시즌하고 대기업 반열에 들어서게 되면서 옥상옥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이 지금 동시에 이뤄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승계 작업이 돌입되는 이 시즌에는 주가가 눌리는 게 이 기업 측에서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속세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주가가 상속했을 때 당시에 기준가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주가가 낮아야만 본인들이 승계할 때 유리한 방향성으로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대부분 보인다. 실질적으로 이제 원익큐브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는 보통 이제 화학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거의 대부분 승계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반에 이제 성장했을 때 급성장을 했고, 현재 그 1세대 경영진들에서 2세, 3세로 넘어가는 과정에 딱 맞물려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더 눌림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단순 테마성의 방향보다는 사업 자체의 역량 강화가 정말 절실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이 종목은 지금 정치 테마주 외에는 실질적인 본래 사업에 대한 어떤 호재성 내용의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현재는 테마성에 주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타파를 좀 해야
전반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생각 어떻습니까? 저가 생각하듯이 정치 테마적인 이슈로만 움직이는 종목이지 아니면은 기업 내재적인 가치, 밸류가 상당히 좋은 기업인데 조금 눌림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